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후보의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국정원장 후보의 이병기 주일대사를 지명했죠. 네.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새로운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지명된 그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경우 과거 극우적인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민경우 청와대 대변인은 그 문창극 주필에 대해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냉철한 비판 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과거의 글들이나 칼럼들을 보면 그렇게 냉철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문창극 칼럼이라는 글을 통해서 2009년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감싸는 글을 쓰거나 혹은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2009년 2월 2일자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칼럼을 통해서 경찰청장에게 이번 용산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면 두고두고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공인의 죽음이라는 글을 통해서는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당시에서도 정부다운 정부라는 글에서 질서를 수호하다가 쓰러지는 대통령이 되어보라 라면서 정부의 편에서는 장단에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글들도 있었는데요.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글을 통해서 공짜 점심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아이들이 식량을 배급받는 북한의 주민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교를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박지원 국회의원은 이번 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가하고 나섰는데요. 국민 분열과 국가 퇴조를 가져오는 인사라면서 극우 꼴통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난 어조를 보였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병기 주일대사에 대해서도 극우 꼴통 세상이 열린다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었는데 비단 이 국회의원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국정을 쇄신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정말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구나, 달라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문창극 이병기 후보에 대한 주변의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여론의 증폭 수위가 청와대의 공방 수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면서 소통 통합 총리를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난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어요. 니네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서울대 강의를 마친 뒤 자신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칼럼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칼럼이 문제가 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 때 다 나오겠죠. 중앙일보 주필을 지낸 문 후보자는 사경을 헤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풀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난하는 등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린 칼럼을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 총리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던 문 후보자는 어떤 총리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총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 포부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특히 문 후보자는 강의 전 사진 기자들이 연구실 앞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따라오며 취재하자 반말로 이제 집에 가라고 말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질문이 이어지자 못 참겠다는 듯 한 기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며 질문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 강의 좀. 참 큰일 났다, 이거. 우리 후배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 번 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얘기 다 해줄게.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해 반말을 하며 아예 질문을 막은 문창극 후보자. 문 후보자가 국민을 섬기는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한 말씀만 딱 주시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후 자신을 하루 종일 기다린 취재진을 따돌리고 밖으로 나가려다 기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9시에 나온다 그랬잖아. 9시 왜? 밥 먹으러 가놓고 이렇게 나와? 진짜 한번 해요? 내려와서 액션 한번 안 해주면 오늘 집에 못 가요. 한번 해주시죠. 아이 그거 못 믿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뒤에 고하십니다. 내가 금방
돌아올 거예요. 지금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 약속을 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언론이 다시 오죠. 다시 오신데 그런 걸 내가 이 총리 후보자가 그런 걸 속이겠어요. 예. 사임계획 없으실 거죠? 그런 거 말씀드릴 지금 계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식사하고 난 또 들어와야 돼요. 후보자님. 그때 들어올게 심사적으로. 후보자님, 여당에서 사퇴 합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 후보자가 9시에 퇴근할 예정이니 저녁 먹고 오라는 총리실 관계자의 말에 취재진이 긴장을 풀고 있던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온 겁니다. 기자들이 없을 때 몰래 퇴근하려 한 게 아니냐면서 취재진이 차를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문 후보자는 차에서 내려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 보도가 왜곡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온누리 교회 발언 동영상에 대해 일부 언론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편집으로 마치 후보자가 우리 민족성을 폄훼하고 일제 식민지와 남북 분단을 정당화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당해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서구 공보실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란 내용이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 지배가 끝나도 분단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분단과 유교라는 시련을 주셨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잘 극복하여 오늘날과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보실장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 등 문 후보자의 다른 문제 발언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말문이 막힌 듯 서둘러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위안부 관련 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관련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거는 동영상이고 위안부 관련 보도는 서울대 강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거는 스포츠 전용 부인인 거예요. 교회 강연과 대학 강의에서 몰역사적 발언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문창극 후보자. 오늘은 이 문 후보자는 중심으로만 법적 대응을 내세우며 이번 논란에 대해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취재진 몰래 밖으로 나가려다 들키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저는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개신교 장로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 한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분단이야, 분단.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죠. 조선 지식인들이라는 거는 다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게 있었어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이어 문 후보자는 민족적 비극인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기 위해 6.25를 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6.25까지만 주셨어요. 이 6.25까지 주신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참 너무하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6.25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6.25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6.25를 또 저렇게 미워한다.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문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겨냥해 정신이 썩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자살이 많습니까? 왜 껐뚱만 하면 대통령부터 다 죽습니까? 장관 지낸 사람들? 이 나라가 벌써 부패해진 거예요. 정신이 썩어진 거야 벌써. 그러니까 이러면 이 나라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문 후보자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깎아내렸고 경제 개발은 미국의 덕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문 후보자는 2012년 한 대담 프로에 출연해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하나님이 북한을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이게 무슨 우리가 협상하고 대화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누구도 예측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서 저는 이 북한이 무너지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번 교회 강연 논란에 대해 특정 부분만 부각됐다는 해명 자료를 냈던 문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마주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발언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낭만 사유 아니라고 보시나요? 이걸 날 놔주셔야 돼요. 날 놔주세요. 반민족, 반역사적 망언을 한 문창국 후보자를 향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조차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문 후보자는 사과는커녕 왜곡 보도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나라의 기본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을 저의 마지막 여생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바쳐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어. 일본으로부터 굳이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일본의 사과를 굳이 받아들일 정도로 나약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와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언론입니다. 설명을 어제 홍보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거 이상 내가 할 얘기를 아끼겠어요. 따로 사과하실 계획은 같은 거 없으신가요? 사과는 무슨 사과할 게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의 발상, 위안부 사과 배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일본 아베 총리 정부가 하는 말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문 후보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 인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고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